영양왕이 죽어요. 죽고 자식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영양왕의 배다른 동생 영류왕이 고구려 이제 27대 임금으로 즉위를 해요. 영류왕은 그 수나라가 이제 수양대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육군은 요동성으로 들어오죠. 근데 요동성에서 막혀서 별동대 보내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수나라 군대가 바다 건너가지고 해군으로도 30만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평양성을 지키고 있던 게 고구려 왕족이었던 고건무였어요. 혹시 기억나요? 근데 그 고건무가 수나라 군대 30만 수군을 어떻게 막아냈죠? 평양성으로 유인을 하죠. 그거는 탈수대첩이고 육군 쳐들어왔어요. 육군 격퇴한 거고 수군들 내호화라는 장군이 수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평양성을 비우죠. 예. 절이나 이런 걸 다 비우잖아요. 수나라 군대가 멋모르고 그냥 들어오죠. 빈 절로. 그랬을 때 기습 공격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나라 수군 30만을 격퇴시켰던 그 장군이 고건무인데 그 공을 세워서 이제 나중에 영양왕이 죽고 나서 임금으로 즉위하는 사람이 영류왕이에요. 고건무. 자, 이 영류왕은 현실주의자였어요. 자, 현실주의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수나라가 너무 무리하게 고구려를 이렇게 치다가 요거 실패한 다음에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수나라가 망해요. 수나라가 망하면서 들어선 왕조가 이제 당나라예요. 무슨 나라? 당나라. 근데 고구려 이미 수나라 한번 상대하는데도 너무 힘을 많이 쏟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당나라랑 또 무리하게 전쟁을 벌인다?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영류왕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당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당나라에게 이렇게 좀 머리를 숙여요. 어. 당나라랑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친당 정책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서 근데 언제든 당나라나 이 중국은 고구려를 위협할 수가 있죠. 당나라에게 겉으로는 아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나라를 수비하기 위한 기다란 장성을 쌓는데 중국이 만리장성이면 고구려는 무슨 장성? 천리장성을 쌓아요. 자, 그러니까 일종의 화전양면. 한편으로는 화해하는 척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자, 요런 현실적인 어떤 정책을 취했던 게 영유왕입니다. 그런데 이 영유왕의 정책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연, 연개소문이죠. 자, 연개소문은 대대로 그 고구려 귀족 가문이었어요. 자, 우리 저 고구려의 그 최고 저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관직이 뭐였어요? 대대로였죠, 그죠? 연개소문 아버지도 대대로를 역임했고 이제 연개소문도 그거 뒤를 이어서 대대로가 될 차례였는데 연개소문이 성격이 난폭하고 그 여러 사람들 눈에 좀 좋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대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연개소문이 처음에 탈락을 해요. 근데 연개소문이 귀족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뽑아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대대로 자리에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연개소문 때부터는 대대로를 대대로라고 안 부르고 망리지라고 더 많이 불러요. 네. 그 연개소문이 나중에 그 고구려의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대망리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 연개소문이 영유왕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당나라의 머리를 숙이고 자, 당나라에 아부하는 것들은 고구려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자, 이래서 정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영유왕을 공격해서 죽이고 영유왕 시체를 투방내가지고 하수구에 버렸다고 하죠. 그리고서 고구려 왕족 중에 하나였던 고장을 이름이 고장이에요. 고장을 새로운 임금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 고자왕.
보장왕은 사실상 허수아비 임금이에요. 실권은 다 누가 가지고 있었다? 영계수문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당시 백제라는 나라는 의자왕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의자왕이 즉위했어요. 삼, 삼천궁녀 의자왕이죠. 근데 삼천궁녀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좀 나중에 소설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학적으로 창작이 들어간 거고, 의자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나중에 충신들 말을 안 듣고 정치를 잘 못했지만, 자, 의자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 들어가요. 그쵸, 맞아요. 선덕여왕. 맞아요, 맞아요. 자, 이때 신라에,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가는 길목에 대야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무슨 성? 대야성. 너희 혹시 해이사란 절 들어봤어요? 그쵸. 합천이라는 동네 들어봤죠? 경상남도의 합천에 해이사란 절 유명하잖아요. 그 대야성은 지금 합천에 있었던 성이에요. 백제에서 신라, 신라에서 백제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길목에 있는 성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대야성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신라 장군이었던 김품석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김품석이 있었으니까 김품석의 아내도 대야성이 있었겠죠. 김품석의 아내는 고타소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성은 김씨였어요. 김고타소였어요. 이 김고타소는 당시 신라의 유력 정치인, 네. 김춘추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네. 김춘추, 김유신 들어봤죠? 고타소는 김춘추의 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품석은 김춘추의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딸의 남편이니까. 사위죠, 사위. 당시 이 대야성을 김춘추의 사위가 지키고 있었다고. 자, 그런데 이 김품석이 좀 망난이었어요. 자기 부하 중에 거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거밀이라는 사람 부인이 예뻤나 봐요. 김품석이 거밀의 아내를 강제로 예, 이렇게 데려가서 나쁜 짓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이렇게 안는 거죠. 예. 누구의 아내를?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장군이 자기 따르는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거예요. 자, 너희가 거밀이면 어떨 것 같아요? 짜증 나는 정도가 아니겠죠? 죽여버리고 싶겠죠? 자, 거밀이 분노했겠죠. 근데도 위에 사람이 김품석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하 성주기 때문에. 자, 당시 의자왕이 윤충이라는 부하를 보내서 대하성을 공격을 하는데 윤충이 거밀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스파이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백제 장군 윤충이 거밀한테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대하성을 공격할 테니까 안에서 호응을 좀 해달라. 자, 윤충이 대하성을 쳐들어왔을 때 이 거밀이 대하성 안에서 막 불을 지르고 소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안팎으로 막 공격당한 대하성이 결국은 백제에게 넘어가요. 그때 자, 의자왕이 김품석을 잡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김품석을 죽이면서 누구도 죽였을까요? 아내 고타소도 죽인단 말이에요. 칠칠 병력 분달라고 했죠. 맞아요. 김춘추 입장에서는 지금 딸이 죽은 거죠. 사무쳤겠죠? 근데 신라가 지금 백제를 완전히 압도할 만한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춘추가 지금 지원이 얘기한 대로 선덕여왕한테 찾아가서 자, 일단 남의 나라 힘을 빌려서라도 백제를 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김춘추가 그 백제를 치려고 원병을 요청한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고구려였어요. 자, 김춘추가 이제
네, 고구려로 오죠. 당시 고구려의 최고 집권자는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었죠. 보장왕이라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영계소문이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김춘추가 영계소문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백제를 좀 칠 테니까 군대를 빌려달라 그래요. 자, 그런데 고구려의 대답은 맞아요. 전에 그 진흥왕이 차지했던 그 한강 지역을 원래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니까 너희가 돌려준다면은 우리가 군대 보내는 걸 생각해 볼게. 자, 김춘추는 신라 왕도 아닌 상황이고 지금 원병을 요청하러 온 상황에서 한강을 고구려에게 돌려준다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가 없죠. 김춘추가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영계소문이 이 김춘추를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김춘추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는데, 자, 김춘추가 이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뇌물을 쓰죠. 고구려에서 영계소문 말고, 자, 뇌물 받는 거 좋아하는 간신이 하나 있었어요. 선도해라는 간신이었어요. 이 선도해라는 간신한테 찾아가서 뇌물로 구워 삶으니까 이 선도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토끼와 자라 얘기를 해줘요. 자, 그 용궁에 사는 별주부 자라 알죠? 그 자라가 용왕님이 병났을 때 토끼의 간이 영험하다 그래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토끼를 찾아간 다음에 토끼를 꼬시죠. 뭐 어디 구경시켜주겠다 그래요? 용궁 구경시켜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토끼가 여기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자라 등에 타죠. 그리고는 바다로 한참 헤엄쳐가는데 그제서야 자라가 얘기를 하죠. 이제 용궁 들어가면 너는 꼼짝없이 죽을 거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용왕님이 네 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토끼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라한테. 그쵸. 간을 자기가 저 육지에다 두고 왔다 그러죠. 자, 그래서 결국은 별주부가 여기 속아가지고 토끼를 육지에다 내려줬더니 토끼가 도망쳐 버렸죠. 고구려 선도회가 이런 얘기를 김춘추한테 한단 말이에요. 김춘추가 이거 얘기를 듣고 전구에 불 켜지듯이 아 했죠. 그리고는 자 영계소문과 고구려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일단 그 자기를 풀어주면 신라 왕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한강 지역을 고구려가 가질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어, 자기를 풀어달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말이 먹혀 들어가서 김춘추가 풀려나죠. 자 근데 김춘추 풀려나자마자 다시 어느 나라로 가요? 바다 건너. 당나라로 가죠. 당나라로 가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라는 황제를 만나요. 자, 그리고는 당나라에서 신라가 군대를 꼬오게 되죠. 신라와 당나라의 이 동맹 관계를 무슨 동맹이라고 불러요? 나당 동맹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당나라가 그 나당 동맹에 근거해가지고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뒤에 그림 보세요. 자, 고구려는 성의 나라라 그랬죠? 영유왕이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중국은 만리장성이 있죠. 만리장성과 천리장성의 차이점. 자, 만리장성은 만리나 되게 엄청 길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만리장성 중에 한 곳이 뚫리게 되면 이 긴 나머지 장성들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이 만리장성은 사실은 만약에 그 뭐 흉노라든지 몽골이라든지 기병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파할 수가 있는 방어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이에요. 요 당시에는. 그럼 이거를 왜 만리장성을 길다랗게 쌓았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방어보다도 소위 말하는 이제 금을 거놓은 거예요. 넘어오지 말라고. 자, 여기 아래는 중국 땅, 저기 위에는 더이 오랑캐 땅. 자, 그래서 만리장성은 사실상 그렇게 방어 기능이 뛰어나지 않은 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는 다르죠. 고구려는 일단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좀 영상에서 봤지만
높은 산이 많죠. 그 산 위에다가 그 돌을 절대로 안 무너지게끔 막 겹겹이 쌓아놓은 진짜 산성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 산성으로 들어가 숨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 하나가 만약에 함락이 돼요. 자, 그래서 성 하나 함락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쳐들어온 적군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성에 있던 고구려 군대가 나와가지고 뒤를 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 이 천리장성은 요 천리장성에 있는 요 산성들을 모두 함락시켜야지만 쳐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요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 만리장성보다는 방어력이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당나라 군대가 수나라가 애를 먹었다는 걸 알고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많은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수나라가 함락 못 시켰던 성 어떤 성이었어요? 요동성이었죠. 그 옆에 배감성, 또 그 옆에 신성, 부여성, 비사성 다 함락시켜요. 어느 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그런데 당나라가 유일하게 넘지 못한 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성이 어느 성? 안시성이었어요. 당나라가 이 안시성만큼은 넘지를 못했어요. 안시성을 수비하던 장군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양만춘이라고 하는 거는 한 500년은 지나가지고 중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이 착각해낸 이름이에요. 소설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시성을 지키는 고구려 장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양만춘은 가공의 인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고구려 장수 누군지는 모르지만 암흑의 활약으로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을 넘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패배한 다음에 당나라 태종이 이 요하를 건너가지고 퇴각을 하는데 이 요하라는 강 주변에는 늪지대가 많아요. 자, 전쟁에서도 졌어요. 이제 겨울이, 초겨울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도 아직 우리 겨울도 안 됐는데 가을인데 춥죠? 저 북쪽 만주 지역의 초겨울이 어떨 것 같아요? 영하 20도예요. 엄청 춥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 또 여기 그 늪지대는 발이 푹 빠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당나라 군대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고구려군에서 군대를 물려가지고 퇴각을 하게 돼요. 자, 이게 고구려가 당나라를 상대로 거둔 승리 무슨 싸움이다? 안시성 싸움. 자, 영계소문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장군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고구려가 잘 버텼어요. 그런데 영계소문이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죽어요. 662년에, 665년에. 자,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영계소문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권력이라는 건 나눌 수가 없죠. 자, 아버지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대망리지 자리를 큰아들이었던 연남생이 차지하는데 둘째, 셋째 동생이 여기에 불만을 품어요. 그래서 연남생이 평양을 비워서 잠시 국내성 고구려 다른 지역을 순찰할 때 연남건 연남산이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고구려 안에서 내분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내분이 벌어진 틈에 결국 수도를 뺏기는 큰아들 연남생이 자, 고구려 땅이랑 군사를 가지고 당나라에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에서 내분이 벌어졌고 당나라는 이걸 기회 삼아가지고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쳐들어오죠. 결국 평양성은 당나라 신라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그러면서 고구려는 멸망한다. 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의 옛 장군들, 뭐
고현무, 그리고 건모잠, 고구려 왕족이었던 안승, 이런 사람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어요. 고구려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하지만 결국 당나라 군대 진압으로 모두 실패로 끝이 난다. 는 거. 자, 요거를 사료인데 같이 볼게요. 네. 자, 영류왕. 영류왕은 그 영양왕의 이복 동생이고, 예, 현실주의자라고 그랬죠? 어떤 정책을 했는지 볼게요. 이름이 건무이다. 예, 위하였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지원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만요. 사신을 쭉 읽어보세요. 예, 7년? 자, 지금 당에 가서 조공 바쳤죠? 역서는 뭘까요? 역서. 달력이요, 달력. 당시 그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동양에 있는 국가들은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달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중국 황제로부터 달력을 받아가지고 그 달력을 썼어요. 네. 자, 또 11년. 실리간을 공역도가 뭘까요? 공역도. 도가 그림 도자거든요. 그림. 역은 뭘까요? 역. 지역을 뜻해요. 지역. 이게 뭐냐면 고구려 지도를 바친 거예요. 이거 좀 어때요? 선을 넘은 거죠. 네. 자, 그 당나라의 머리를 숙이는 것도 좋은데 좀 너무 많이 갖다 바친 거죠, 이거 지금. 네. 고구려 지도를 바치면 어떻게 돼요?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거 보고 쳐들어오겠죠. 거의 이거는 완전히 머리를 숙이는 정도를 넘어선 거죠. 네. 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영계선문이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영유왕은 뭘 또 쌓으라 그랬어요? 천리장성을 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찬영이가 읽어보세요. 봄 2월에 그래서부터 일반적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천리의 명지시라. 이것도 16년 만에 했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공사를 16년 동안 한 거예요. 자,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건 시원이가 읽어요. 계소문. 소문의 성은 청씨가 스스로 물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여 사람들의 현혹하였다. 그래서 이걸 청계소문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천은 이 샘천자거든요. 양재천, 뭐 탄천 할 때 그 천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속이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청계소문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성은 고구려의 대대 귀족 가문이었던 연씨 가문이었다. 몸가짐은 가시는 장하였고 마음은 호방하였다. 네. 계속 읽어보세요. 국인의 반대로 대대로의 오르시 못하라. 네. 그의 아버지가 죽자 영계 소문이 마땅히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인은 영계 소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였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여 영계 소문은 아버지의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성품이 어땠대요? 잔인하고 포악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그 지위였던 대대로에 오르지를 못한 거죠. 자, 요거는 저 하윤이가 읽어보세요. 영계소문이 네. 하고 확실히 차갑으며 마음을 하고는 안 되는 말씀만 하죠. 이로 쫓아내려가도 자기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그를 사람들이 여겨 마침내 아버지의 지위를 이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논리를 믿는 생각하고 자문하였으면 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대로가 되기 위해서 내키지는 않지만 머리를 숙이고 다닌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대대로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요거 하은이가 읽어보세요. 자, 천리장성은 고구려 수도 평양이랑 거리가 멀죠? 아까 우리 봤지만. 자, 그, 고구려 수도 평양이 여긴데, 지금 천리장성은 저 멀리 변방에 있는 거죠. 그쵸? 자, 이쪽으로 지금 영계소문이 그 왕이 시켜가지고 천리장성 짓는 거 감독하러 가게 된 거죠. 그죠? 네, 요거 읽어보세요. 왕이 너희 같으면 갑자기 여기 서울 살다가 저 부산에 무슨 공사 현장에 갑자기 뭐 일하라고 갑자기 딱 가라는 거예요. 그 16년 걸릴 일인데 맥히지 않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개소문이 어떻게 했대요? 하은이 계속 읽어보세요. 네. 자, 왕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왕을 토막을 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도랑은 뭐죠? 하수구 같은데, 그 물길, 이런 데 다 버린 거예요. 끔찍한 사람이죠? 연개소문이 이렇게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죽여버렸죠. 자, 그리고서 연개소문이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사람이 고구려 마지막 왕, 고장왕이. 자, 그래서 영유왕의 동생의 아들인 장을 세워 왕으로 하고 스스로 뭐가 되었대요? 망리지가 되었다. 네. 대대로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 망리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에 전국을 호령하였고 나랏일을 마음대로 하였다. 위험이 있었는데 몸에는 칼을 몇 개를 찼대요. 5개를 찼대요. 주위에는 감히 울려볼 수가 없었다. 매번 말을 타고 내릴 때 항상 귀족 출신의 무장을 어떻게 했대요?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를 어떻게 했대요? 밟고 말을 탄 거예요. 말 탈 때가 높잖아요, 말이. 사람 하나 깔게 하고 밟고 올라가 탄 거예요. 밖에 나가 다닐 때에는 반드시 군대 행렬을 펼쳤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크게 소리치면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나기를 구덩이나 골짜기도 꺼리지 않았다. 왜 높은 사람들 지나가면 하인들이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나라 사람들이 이를 매우 괴로워하였다. 자, 그리고 신라 김춘추의 청병을 거절했죠. 네. 한강을 오히려 이제 신라한테 달라 그랬는데 김춘추가 이걸 이제 응하지 않으면서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가 버렸죠. 자, 신라가 그리고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하죠. 그러면서 신라와 당나라 간의 동맹이 맺어진 게 무슨 동맹이었어요? 나당 동맹이었죠. 김춘추가. 자, 그리고 강태종이 공격 조서를 내리면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자,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배감성 다 함락됐죠. 근데 안시성만 함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요거 한번 찬영이가 읽어보세요. 안시성 사람이 승에 올라가고 시도 항상했고요. 문제로는 여자 이세적이 세월이 있는 날을 남자는 머리를 동무에 매겨 죽이자도 정했고 안시성 사람은 이 소문을 듣고 다음을 없게 시켰으니 그래도 오래 살고는 되지 않았다. 그렇죠. 성이 안 넘어갔죠. 자, 성이 너무 이렇게 좀 견고하니까 당나라에서 머리를 써요. 뭘 만들었대요? 토산. 토산이 뭐죠? 흙으로 만든 산이죠. 네.
자, 강화왕 이도종이 군사를 통솔하여 성의 동남쪽 구석에 토산을 축조하였다. 안시성에 바짝 다가오니 성 안에서도 성을 그 성벽을 높여 이를 막았다.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가 안시성 밖에서 흙으로 산을 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그 토산 위에서 공격하려고 한 거겠죠? 그랬더니 고구려도 어떻게 했대요? 안시성 안에서 또 자기들도 흙을 쌓거나 뭘 쌓아가지고 성벽을 높였대요. 예. 그래서 막은 거예요. 사졸이 순번을 나누어 교전한 것이 하루에 67차례였다. 충차, 포석으로 그 망루와 성곽키를 무너뜨리면 성 안에서도 따라서 목책을 세워 그 무너진 곳을 막았다. 자, 이도종이 발을 다치니 황제가 친히 그를 위해서 침을 넣어줘. 소산쌓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모두 60일 동안 50만 명의 공력을 들였다. 정상이 성에서 몇 장 떨어져 있었고 아래쪽으로 성안을 내려다보았다. 자, 이도종이 과의, 이건 관직입니다. 과의 부복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토산 정상에 주둔하면서 적에 대비하게 하였다. 자, 토산을 어렵게 쌓았으니까 이 부복이라는 사람한테 그 토산을 잘 지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토산이 어떻게 됐대요? 무너지면서 요거를 지원이가 읽어보세요. 갑자기 토산이 무너지면서 아래층을 물러 네. 실 고개가 솟아오른 진을 속에 이스라엘 땅이 있었다. 원래 토산을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탈이 있었죠? 근무지 이탈한 거죠? 자, 우리 군사. 숫자를 하고 이를 지켰다. 그러니까 독서도 개준 거죠. 당나라가 쌓은 토산인데, 당나라 그 토산 책임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잖아요. 자, 그 틈에 이걸 누가 차지한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 군사라고 했죠.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은 자, 고구려 본기에다 이 기사를 실어놓고 고구려 군사라고 안 써놓고 누구 군사라고 써놨어요? 우리 군사라고 써놨죠. 우리 군사 수백 명이 성벽이 무너진 곳에다가 산을 뺏었대요. 수하여 민주에게 명하여 공천 지는 하루이 지나도록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당태종이 어떻게 됐어요? 군대를 물려서 돌아가게 됐죠. 요동에 이르러 요수를 건너는데 요택, 요하 주변의 늪지대라 그랬죠? 자, 이게 진창이었으므로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 없었다. 장손 무기에게 명하여 만 명을 거느리고 풀을 베어 길을 메우고 자, 물이 깊은 곳을 수레로서 다리를 만들게 하였다. 황제가 몸소 말채찍에 풀을 묶어 이를 도왔다. 황제가 그 험한 일을 하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강태종이 회군길에 고생을 했죠. 시원이 가려고 겨울 10월에 폭포에 이르러 말을 붙이고 길을 메우도록 공명하였다. 여러 군대가 발차수를 굴러니 폭풍이 불고 눈이 내려서 사족이 축축히 젖어 죽는 자가 많았다. 식면으로 길에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게 하였다. 개고생을 한 거죠. 자, 황제는 계속 읽어보세요. 시원이가. 황제는 성공하지 못할 때에 깊이 후회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만일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번 전쟁을 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 위징은 당태종의 오른팔 같은 신하였는데 요 무렵에 먼저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그래서 위징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다 이런 걸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자, 영계소문은 당나라의 강경한 입장, 자기가 전쟁에서 결국 이겼으니까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지만 그 말이 거칠고 모두 거짓이었다. 당사신을 대우하는데 거만하였고 반방에 빈틈이 있는지 엿보았다. 여러 차례 칙령을 내려 신라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계속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을 한 거예요. 당태종이 조서를 내려서 조공을 받지 말도록 하고 다시 토벌할 것을 논의하였다. 자, 영기소문이 죽었죠. 죽으면서 아들들끼리 다퉜대요. 하윤이가 읽어보세요. 계소문이 죽고, 네. 가수 그의 곳에 다른 한 만사이고 나무나 금실을 금실을 피하였다. 세상 중심이 말하기를 남자는 마음과 핍박하는 것을 하여 절거하려고 하는 죄로 이책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아우가 형을 지금
그 핍박하는 걸 싫어해서 형이 지금 두 아우를 뭐 제거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남생이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을 했죠. 예. 그러면서 그 연개소문의 큰아들 남생이 어디에 투항했대요? 당나라에 투항한 거예요. 하은이가 읽어. 남생은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내분이 완전히 표면화된 거죠. 자, 요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기사예요. 요거하고 마칠 거예요. 자, 어디가 함락됐대요? 평양성이 함락되다. 이거를 5명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가을 9월에 저기 평양을 지켜내야 예? 할일 없도록 학생을 준비하자. 부담없는 시험 백기를 가지고 인정해 한국하게 하였을 이력은 이들을 이뤄서 존재하였다. 천난 거를 여전히 불에 닫고 한거를 지키면서 작은 병력을 미국에 싸웠으나 해야 했다. 남건이 군사에 관한 일을 그냥 신성에게 맡겼는데 신성이 소장 전문 무승식과 비밀리에 인정에게 사람을 보내 예능한 일을 지속하였다. 뱃살가 지나는 것이 성이 통문을 여기저기 병력을 풀어 성에 오르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승리의 불을 질렀다. 스스로를 찔렀으나 죽지 못하였다. 과 남건들을 붙잡았다. 네. 이렇게 결국은 그 둘째 남건은 또 끝까지 싸우자는 파, 막내 남사는 왕이랑 항복하자는 파 해서 또 나눠졌죠. 권력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나눠지게 마련이에요. 이렇게 해서 평양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700년의 역사가 끝이 난다.